안녕하세요. 이호선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연구실의 소재지가 좀 바뀌고,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이제 올해 6월까지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상호로 인한 정치적인 이 변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그리고 공사업, 특히 국고보조 사업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복잡하게, 그리고 아직도 불확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나 뵙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제 55회 미래 지속 가능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달이죠. 지난달 말 3월 30일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지난주입니다. 4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서 드디어 이제 법정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서 현재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의 방향 변화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죠. 오늘이 4월 17일인데 그저께 4월 15일에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에서 내년도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있죠. 투자계획과 관련해서 작성 지침 및 평가기준 변경에 대한 전국 지자체 대상의 행안부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배포된 공문과 지침 문서는 제법 내용이 빼곡합니다. 빼곡한 적시 내용으로 인해서 다수간의 문서상으로는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해서 간결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빼곡한 개정 내용, 그리고 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공문과 가이드에서는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종전과 그리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업 발굴에 초점을 4월까지는, 최소한 5월 초까지는 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거고, 작성 방침은 어차피 작성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작성 가이드에 따라서 적시되어 있는 항목별로 목차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된다. 그건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듯 하고요. 행안부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피력하고 사선 치더라도 전국에 계신 지자체 공무원분들, 특히 담당자 분들께서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기존의 방식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미 그런 변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왔고, 지난해 가을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사업 발굴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요소를 중시하겠다는 걸 미리 밝혔기 때문에 이번의 변화는 기존의 변화의 방향성과 그리 큰 차이가 있지 않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전에 배포된 자료와 주제에 있었던 세종에서의 설명의 주요 내용은 일단 뭐 2027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금법이 바뀜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가지겠네요. 즉 시설이 아니고 제도 운영 및 프로그램까지도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목표 설정 부분이 있는데, 목표 설정이 여건 환경에 따라서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데, 지금부터 강조했던 주민의 의견이 보다 영향적으로 좀 적시가 되고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이드에 대해서는 기금 사용 금지 부적절 사례를 5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드러났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한 페이지를 좀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 요약해서 보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나마 또 뒷부분 살펴보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중점 사업 때문에 사실 중점 사업은 단년도에 끝나기 힘든 구조인데 지난해, 지지난해 중점 사업이 있었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중점 사업은 폐지한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립했던 방식대로 우선순위 1, 2, 3, 4, 5 우선순위 정해서 각 단위 사업별로 적시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계속 거듭해서
지난 5년 동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시설 말고 소프트웨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충원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반영하라 라는 거고. 올해 그나마 유일하게 내년도 투자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좀 차이라고 하면 달라진 점이 아니고 5개년 중기 기금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행안부의 문의를 통해서 현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저희 개발원에서도 개별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투자 계획을 6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되는데 5개년 기금 계획이죠. 이 5개년 기금 계획 인구 기본 계획이 아닙니다.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비전 전략 체계를 수립해서 기금 사업을 어떻게 도출했다라는 과정에 있음에 어, 우리 지자체, 우리 시군은 5개년 기금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한다 정도의 언급. 뭐 실제 작성의 현실에서는 뭐 반 페이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이걸 별도로 당초에는 별도로 5개년 기금 계획을 제출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현재 수준까지는 뭐 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수준까지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다. 당초에는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자체에서는 수립은 하시되 당연히 수립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투자계획 수립하는데 이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립이 돼야 합니다만 그제 행안부의 설명과 또 개별 기르 응답에 따르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 그만큼 좀 부담은 우리 학생 담당자 입장에서 부담 좀 덜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6월 30일까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죠. 본론에 해당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기존의 사업의 개요에 해당하는 부분, 즉 피지빌리티라는 실행 가능성, 타당성이나 적절성, 공익성에 많은 배점이 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좀 더 집중해서 평가를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추진의 피지빌리티 실현 가능성을 보려면 지역 여건인데 특히 이제 이번엔 적시를 했습니다. 인구 정주, 그다음 주민, 제가 말씀드린 주민, 그리고 일자리를 매우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달라졌다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좀 더 정량적으로 좀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가운데 원그래프를 보면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들을 좀 많이 반영해야 된다. 주민 의견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지금 당장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설문조사를 하거나 FGI를 수렴하거나 이러한 과정들도 뭐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실제 작성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인구 감소와 관련되어 있는 주민 의견 수렴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좀 이 워크 프레임을 설정해서 이 자원을 발굴하는데 다시 재세팅을 할 것인가 이렇게 활용하는 노력들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성과 목표, 뭐 KPI하고 연동이 될 수 있는데 이 KPI가 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어떻고 예산 집행률이 어떻고 이랬습니다만 이제는 그 성과 목표 자체를 인구가 얼마나 유출이 감소하고 생활 인구가 얼마나 늘 것인가 인구 관점에서 그리고 그 정주 여건의 향상도 측면에서 실질적인 정량적인 데이터로 좀 환산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만약에 자문이나 연구 용역을 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KPI에 이 설정하는 좀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해와 약간 달라지는 모임 다시 성과 목표를 세팅을 하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이 조화로워한다. 이 부분은 지난 5년 동안 거듭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
특별하게 내년부터 뭐 완전히 판을 달리해서 패러다임이 변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드웨어가 운영이 되려면 당연히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가 탑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기술의 양을 늘려라 이렇게 실무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5년 중기 기본 계획, 5년 중기 기본 계획과 연동해서 사업 추진,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는 이 사업 추진 체계에서 총괄의 역할, 또 사업 추진의 역할, 또 예산을 잡는 예산 기금의 역할, 이 3개 역할, 3개 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걸 좀 더 명확히 하고 그것들을 사업 추진 체계에 내용을 담아라 했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지만 두리뭉실하게 적시하지 말고 총괄부서, 사업부서, 예산부서 이걸 적시하라는 의미는 사실 사업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부서 간에 좀 협업이 이루어져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떨어지고 있는 집행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집행률, 떨어진 집행률을 처음부터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면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내용을 명시한 것이지 이게 변화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심각한 간접 요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부지 매입을 도와주면 되지만 부지 매입은 안 된다는 거고요. 특수 목적, 그러니까 그 인구 감소에 대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특수 목적 시설이나 또는 그 지자체 산하 기관이나 운영, 운영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통상의 위탁기관이나 센터의 단순 임직원 병상비, 인건비 등은 뭐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하도 강조를 해서 색다른가 싶지만 기존에 계속 해왔던 담당자분이나 연구자분들이라면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중기 실행 계획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존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재원 확보 방안도 지난해와 지지난해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연계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타 기금 사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우리 시군의 동전의 추진 사업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 뭐 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 좀 매년 나오는데 좀 이런 것 같아요. 요약서는 당연히 그대로 똑같고요. 양식이. 본문은 70조, 근데 아마 90조까지 대부분 쓰실 것 같아요. 수면망조 15포인트에 중국 13포인트인데 글씨가 이쁘지 않습니다. 글씨가 이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출력에도 이쁘지 않고 화면상으로도 이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텍스트 디자인이 좀 필요하시다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한글 파일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가독성,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을 위한 가독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부지 확보 관련해서 지난해까지는 의무화 시키지 않았습니다. 첨부 파일로. 그런데 이제 내년,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제출하는 내년도 투자 계획에는 의무적으로 부지,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부지와 관련되어 있는 무조건 증빙으로 붙여라. 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부지 확보도 되지 않았는데 확보하겠다라는 예정사항만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 집행률이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우수 지자체가 되려면 이제는 뭐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죠. 투자 계획을 2027년 투자 계획을 잘 수립하는 걸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집행률 반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좀 더 이제 좀 부담이 됩니다. 2023년까지 이제 배분기 50% 이상 써야 되고 지난해 지지난해 그러니까 지난해 이 평균 기본 집행률 30% 이상 동시에 달성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수 지자체 일단 풀에 들어가고 내년도 2027년 투자 계획을 잘 써야만 이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초반에 이제 세 번째 장인데 어, 이 이 두 번째 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전체 요약한 장표에서 보면 하단에 보시면 최저 40억 수준이라고 했는데 기준은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그 가이드 지침에는 120억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위가 120억 정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평균 기금 배분액을 80억 정도로 보고요. 최대 한도는 그거의 두 배인 160억. 최저 한도는 80억의 2분의 1은 40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많이 받게 되는 지자체는 160억, 가장 적게 받게 되는 지자체는 40억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40억 정도의 기금 배분액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의미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60억 최대 한도가 아니더라도 우수 지자체나 어, 상위 20%나 30% 사이에 끼게 되는 A레벨에 속할 수 있는 100억에서 90억 단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 지난해와 달리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집행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집행률 2023년 이후 50% 이상이 되는지 필수적으로 좀 확인하고 지난해 진행 30% 이상 평균 집행이 되는지, 만약에 이 기준이 정량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최우수나 우수 등급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최초 설계 단계부터 80억 내외의 수준을 맞춰서 수립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크게 수립했다가 오히려 기금이 줄어들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좀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변화가 실질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럼 이제 한 두 달 보름 정도 남았죠. 제출하려면. 아마 5월 초까지는 사업 발굴을 하고 한 달 정도는 작성을 하고 나머지 보름 정도는 의사결정을 받고 뭐 보고하고 결제하고 하면은 뭐 그런 정도의 좀 빼곡한 빠듯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가 나길 바라시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KJ 그룹.net 홈페이지로 설명 자료와 그리고 기금관리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해 놓도록 이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